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교수 정상모입니다. 자, 영문법 모두가 다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죠. 하지만 이건 실제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해하고 구별하기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들은 begin to decline, 줄기 시작했다, 쇠퇴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장이 완벽한가 불완전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all transaction prices가 주어가 되겠고요. begin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고요. to decline이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니까 모든 그 거래가들이 쇠퇴하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거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문장이 성분이 안 와도 될 거라는 걸 감 잡겠죠. 메뉴에 수학, 국어, 언어학, 과학이 있고요. 그 밑에 인문학 있고 제일 아래에 제일 마지막에 예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면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제재를 가한 총 건수, 그 중에서 양성평등에 위반한 심의 건수는 몇 건인가를 살펴보니까 불과 0.87% 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특히 신고 건수에 비해서 심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13년 한 해 동안 이 방송 내용이 양성평등에 위반된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2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2건 중에 규정 위반이 확정돼서 제재 조치를 받은 심의 건수는 불과 5건 밖에 안 됐다는 거죠. 발을 차고 난 뒤에도 편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주춤서기 자세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하나, 호신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펴기 후 밤소습 지르기입니다. 준비. 하나, 날개 펴기 후 밤소습 지르기. 둘, 바로. 이제 구강 입으로 나오는 소리들 중에서 이게 소리를 막 우리가 혀를 가지고 막 소리를 변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기류가, 공기가 방해를 받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폐쇄음, 이렇게 스탑 사운드라고 하죠. 스탑. 이건 스탑. 이건 막는다는 데 초점을 둔 거고, 이게 막고 있다가 터트린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폐쇄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열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고 있다가 부 이러면 터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보 이럴 때처럼. 아니죠. 감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맛볼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 그건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로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번기관하고 수명은 결국에는 허위 관계였던 거고, 외생 변수는 질병의 심각성이었던 겁니다. 문희 등의 학자들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대가 된다고 판단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사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란이라는 학자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중이 사회에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밀러 등의 학자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가족, 또는 유한 캠벌리의 우리가 항상 푸르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문장 형태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상시켜주는 또 내용이 캐릭터죠.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 캐릭터들은 브랜드 심볼의 특별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라든가 가상의 동물, 지금 봤듯이 통계학은 목적이 간단해요. 현명한 의사결정. 현명한 의사결정이 목적입니다. 통계학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나온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현명한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전달자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자 요인입니다. 수신자에게 미치는 설득 효과 중 중요한 요인으로는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 또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